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Git 게릿 발표를 맡은 정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초대를 받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클에서 이런 개발자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예, 제가 사실 오라클에 한 5년 전, 6년 전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던 개발자 커뮤니티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왔는데요. 한 가지 좀 실토할 게 있는데, 사실 뭐 저도 좀 이렇게 개발을 정말 본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개발을 무지 좋아해서 많이 이제 개발 관련된 또는 이제 개발 관련된 걸 가지고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컨설팅 쪽을 하다가 또는 이제 아키텍처 만드는 아키텍트 역할을 주로 했었고요. 이 오늘 발표한 이제 Git과 게릿은 제가 한 3달 전쯤 모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소스 관리 솔루션을 Git하고 게릿 기반으로 그러니까 상용 솔루션을 쓰다가 Git하고 게릿으로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보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제가 PM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개발하시는 분들과 같이 보다 보면 저도 물론 개발을 하긴 하지만 소스 관리 툴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쓰고 좀 더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뭐 SVN도 쓰고 Git도 쓰고 이렇게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본업이니까 중요한 거니까 많이 보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스터디를 하는데 사실 그 개발 과정에 도구로 쓰이는 물론 중요하지만 Git하고 게릿 같은 이런 특히나 Git 같은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시간은 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게 과거에 쓰던 어떤 소스 관리 솔루션들하고 달리 Git은 제가 이제 오늘 많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좀 많이 달라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기술적인 구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제 세션은 데브옵스 프랙티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데브옵스 프랙티스는 조금 약하고요. Git이 기존에 쓰던 소스 관리 솔루션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분산 소스 관리 솔루션으로서 DVCS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알고 있으면 좋은지 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Git인데 이제 Git이 기존의 소스 관리 솔루션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앞에 제가 특별히 빨간색을 넣었습니다. 네, 오늘 뭐 그 유니폼도 빨간색을 주더라고요. 디스트리뷰티드 분산형 소스 관리 솔루션이죠. 이거를 중앙 집중형으로 써도 되지만 그거는 그만큼 Git의 색깔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Git하고 마치 사촌지간처럼 딱 붙어서 코드 리뷰를 도와주는 툴이 여기 보시는 새 모양의 아이콘을 갖고 있는 게릿이라고 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지금 이 Git하고 게릿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소스 관리와 뭐 QA 관련된 내용, 코드 리뷰 그리고 이슈 체킹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솔루션의 역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좀 많이 주고 싶었는데 뭐 시간 관계도 있고, 제 좀 한계도 있고 해서 워크플로우 얘기를 좀 얹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뭐 기업 대상, 고객 대상에 이제 PT만 하다가 이렇게 개발자 관련된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자리가 좀 앉아서 할 줄 알았거든요. 서서 해야 되네요. 그래서 조금 제가 힘들어서 좀 힘든 표정을 짓더라도 제가 좀 얘가 서 있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앞으로 가볼게요. 옛날 얘기로. 예전에는 정말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비쌌었죠. 그래서 몇몇 기업만 썼었어요. 돈이 많은 기업들, 주로 이제 뭔가 비싼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 그래야 뭐 지원도 받고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전까지는 소스 관리 솔루션이라는 걸 몰랐고 아예 알았어도 못 썼고 대신 소스를 집으로 묶어서 이렇게 쓰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CVS가 나오면서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CVS가 나오고 이게 이제 오픈 그 소스 관리 솔루션의 처음 어떻게 보면 첫 작품 같은 거였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쉽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누구라도 이제 어디 가도 이제는 소스 관리 솔루션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소스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용어와 기술과 도구가 아주 익숙해지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개발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솔루션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 기시나 또는 이제 서버전,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CVS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썼던 게 서버전이고, 그러니까 CVS는 이제 오픈 소스로 오픈 버전으로 처음 나왔고, 그 수준이 아직은 이제 그 기업들이 쓸 정도로 막 어려운 그 환경에 쓸 정도는 아니었었죠. 뭐 락 문제라든가 리파지토리 커지는 문제 때문에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서버전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락 문제도 많이 해결됐고, 그 리파지토리 용량도 줄일 수 있고, 버전 관리도 잘하고, 기업들이 쓰기에도 큰 문제 없는 그런 정도까지 왔죠. 그래서 CVS에서 기술 가는 거는 너무나 이제 행복했어요. 정말 갔었는데 기시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이제 제 생각에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제 소개를 잘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뭐 등등하고 개발과도 관련이 있지만 제 주요 롤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아키텍트 롤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그 기시라고 하는 솔루션을 좀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서 가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또 비싸서 못 쓰던 솔루션인데 이제는 어디나 있는 솔루션이 됐죠. 그리고 개발 툴마다 다 이제 연동도 잘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클립스만 연동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도 잘 연동되죠. 서버전, 뭐 깃도 연동되죠. 근데 이제 해보면 이러죠. 이클립스는 연동하면은 이제 필요한 그 소스만 잘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해보면 뭐 이게 얘는 프로젝트 파일이 가끔 막 몇백 메가가 되고, 헬로월드 하나만 짜도 몇백 메가가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올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좀 말하자면은 어려운 점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에는 차만 있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차가 생기니까 차를 주차할 때도 필요하고, 좋은 차냐 나쁜 차냐, SUV냐 승용차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VCS가 없던 시절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내 주변 환경도 변하죠. 개발 환경도 애자일이라는 얘기, 어디 가서 애자일 하면 다 먹히잖아요. 왜 설계사가 이래요?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 애자일이라서요. 네, 다음에 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죠. 저도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하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빠르게 뭔가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고 개발하고, 또 설계가 딱 끝나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늘 개발하는 이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막 빨리 돌아가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쓰고 있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잘 돌아갈 거냐, 이런 이제 어려움 만나죠. 또 연장선상에서 제키스로 대표되는 이제 CI, 지속적인 빌드라든가 지속적인 테스트, 디플로이 등을 하니까 바빠요. 빠르게 뭘 해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유연성도 많아야 되고, 또 독립성, 뭐 기능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로 이제 완전히 뭐 거의 뭐 엔지니어도 이제 죽어나죠. 뭐 데브옵스로 바뀌어서 이제 할 일도 많아지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제가 사실은 이제 깃에 대한 그 PT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록을 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없었을 때 없던 고민이 생겼듯이 이제 VCS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어렵다고 차를 버리진 않잖아요. 차를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하듯이 마찬가지로 깃도 한번 장단점을 보고 어떻게 하면 쓰면 좋을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긴 얘기를 하면 분산 버전 컨트롤이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버전이나 CVS는 다 중앙 리파지토리에 넣는 구조잖아요. 근데 깃은 이제 분산형 리파지토리 구조예요. 사실은 솔직히 자수를 하면 저도 몇몇 프로젝트를 그냥 깃을 쓰지만 말만 깃이지 중앙 리파지토리로 그냥 썼어요. 분산형으로 안 쓰고 다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깃이 무슨 장점이 있냐 얘기죠. 거기서 괜히 오버헤드도 있고 그 불필요한 과정도 거치고 그렇더라 이거죠.
정말로 분산형 버전 컨트롤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고를 때, 제가 얘기하면서 깃이 좋으니까 서버전을 쓰지 마시고 깃을 쓰세요? 절대 아니에요. 차도 승용차가 좋은 사람도 있고 SUV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맞는 걸 고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없군요. 중앙 리파지토리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리파지토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각 PC들이 개발하는 PC에서 소스를 내려받아서 이렇게 쓰는 구조죠. 모든 그 소스의 병합은 다 중앙으로 올려요. 마치 중앙 집중식 정치 체제, 독재 체제와 비슷하죠. 독재가 꼭 비율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앙으로 다 모여요. 뭔가 좀 할 일이 중앙에 많이 있겠죠. 가장 큰 차이, 분산형 버전 컨트롤의 가장 큰 차이는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는 움직이네요. 요 중앙 리파지토리가 있으면 여기가 개발하는 PC예요. PC에 리파지토리가 내려와요. 깃으로 클럽 받으시면 뭔가 내려오잖아요. 비슷하게 서버전에서 체크아웃 하는 것처럼 내려오지만 서버전에서는 소스만 내려오는 거라면 깃은 리파지토리를 통째로 드리는 거잖아요. 많은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통째로 주는 이유가. 리파지토리 같이 내려오죠. 그 안은 그 리파지토리는 서버와 동기화도 돼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게 분산형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보자 이거죠. 감사합니다. 말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먹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단지 그러면 서버가 하나 있고 각 PC에 로컬 리파지토리만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토폴로지를 보시면 이 그 깃이나 분산형 시스템을 배포하는 토폴로지를 보시면 구성하는 여기는 서버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보통 이제 뭐 블레스드 리파지토리라고 고상한 이름을 부르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서로 짜증 나잖아요. 그냥 이제 왕 중의 왕인 이런 오리지널 메인 리파지토리가 있고요. 거기서 복제받은 다른 서버, 뭐 포크라고 하기도 하고, 뭐 클론이라고도 하겠죠. 복제받은 요 서버에 붙어서 작업하는 개발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붙어서 작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산형이라는 의미가 서버 하나에 각 개발자 PC에 리파지토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서버마저도 여러 개를 구성해야 하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깃업 보시면은. 깃업의 서버에 리파지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포크 받으시죠? 필요하신 분들은. 그만큼 서버 그 리파지토리는 하나가 있어도 그거를 복제해가지고 나만의 리파지토리를 또 만들기도 해요. 기업이라면 부서별로 만들겠죠. 부서별로 만들어서 쓴다던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리파지토리의 구조인데요. 여기가 오리지널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각자 복제를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리파지토리를 복제를 하긴 하는데 그 모양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뭐 메인 브랜치의 소스는 같아야겠죠.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내가 개발하기 편한, 그러니까 브랜치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한 거를 결과물만 올려서 잘 맞으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이제 지방 분권 체제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분권이 아닌 데는 중앙 집권적, 뭐 대체로 독재 국가 정도로 보면 되겠죠. 독재 국가에서는 모든 컨트롤을 다 중앙에서 다 해서 내려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전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같은 걸 바라봐야 되고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구조라면 지방 분권 체제는 깃 같은 경우는 분산형 시스템은 지방 분권 시스템처럼 중앙에서 어떤 이제 방향만 정책적인 방향만 주고 나머지는 각자 그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이 구리인데요. 구리시에서는 지방 분권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원하는 형태, 자기한테 맞는 형태의 리파지토리 구조를 가져가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죠.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박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그 독재식으로 이렇게 쫙 밀어붙이는 그게 잘 통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막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좋을까? 아니면은 서로 이견이 많지 않을까? 리파지토리가 충돌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걸 할 거잖아요. 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게 되네요. 깃의 이 등장 배경인데요. 깃과 이 분산 리파지토리는 분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리눅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깃을 만드신 분은 이제 리눅스 토발즈 형님이겠죠, 저한테. 그 토발즈 형님이 만드셨는데요. 토발즈 형님이 이제 CVS나 이런 건 절대 안 열어봤고요. 중앙 컨트롤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때 이제 상용으로 나와있던 비트키퍼라고 하는 사용 솔루션을 보니까 좀 맞아요.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상용이다 보니까 비용을 요구하고 이게 맞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CVS로 갈 수 있느냐?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리눅스가 초반에는 자기가 대부분 개발하고 몇몇 사람이 했다면 나중에는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이 다 작업을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의 중앙 집중식으로 돌아갈까? 나라가 작으면 독재로 해서 돌아가지만 크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 이 똑똑하신 도발중님께서는 당연히 분산형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깃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깃헙,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깃헙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오픈 소스가 이제 발전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활성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애자일 개발 같은 이제 빠르게 사실 뭐 말이 애자일이지 그러니까 개발이다 보니까 제가 애자일이라는 용어를 든 거지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뭔가 예전에는 설계 끝나고 그 다음에 개발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설계 중에 개발을 해야 되고 누구는 개발 중이고 누구 설계 중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좀 거버닝이 잘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깃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애자일식으로 개발하면 최대 많이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효율이 좋은 조직은 30배까지 뭐 효율이 좋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요즘에 웹 서비스가 페이스북 같은 웹 서비스가 워낙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빨리 개발해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배포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고 그만큼 비즈니스도 빨리 발전한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애자일이 중요하고 애자일적인 개발이 중요하고 한데 그러려면은 개발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면서도 협업도 되고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뭐냐 깃이 이제 맞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깃이 나온 건 한 2005년 정도에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활성화된 거는 시간이 좀 지나서 한 2008, 9년 정도에 거의 이제 서버전을 넘어서 국내는 사실은 이제 아직도 서버전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제 그 깃을 잘 이해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미 서버전의 그 인기를 넘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본 그림이에요. 분산 그 개발이 과연 도움이 될까? 공감을 주실 수도 있고 공감을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피드백을 보면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깃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잘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조업에서 배를 만든다, 큰 구조물을 만든다, 한 군데서 안 만들죠. 당연히 나눠서 개발하잖아요. 일단은 작은 거는 한 군데서 만드는 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큰 거는 절대 못해요. 대강 분산형을 어쩔 때 가야 된다고는 감이 오시겠죠. 약간은. 어쨌든 이런 큰 구조물은 절대 한 군데서 못해요. 물론 설계서대로 나눠서 개발을 해서 이거를 배 부품이라고 보시기도 하고 우리 개발 소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소스를 보내면 설계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결합이 될까요? 물론 돼야 되죠. 하지만 이제 사람이 완벽하지 않는 이상 그게 좀 충돌이 나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맞물리는 부분은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충돌이 어디서 나겠어요? 각자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가서 둘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에서 큰 구조물을 제작하는 환경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Git처럼 분산형으로 한다면 어떤 개념이 될까요? 배를 만드는 이 제조업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상상의 방법인데요. 배를 줘요. 작은 배를 줘요. 그러니까 배랑 똑같은, 현재 배랑 똑같은 걸 주고 네가 만든 부품을 여기다 조립해봐.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잘 맞을까요? 안 맞겠죠. 여기서 바꾸고 다듬고 해가지고 맞춰요. 그걸 다시 큰 배로 이제 나중에 원본으로 보내요. 그게 이제 분산형 시스템 또는 길에서 내가 커밋한 거를 푸시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얼핏 생각해보면 분산형으로 나눠서 개발하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미 맞춰서 보내기 때문에 딱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이미 다 조정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충돌이 완벽히 없이 조립이 물론 안 되겠죠. 네, 당연히 또 나겠죠. 근데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일부러 시각적으로 그렸잖아요. 작게 그렸죠. 충돌이 적어지죠. 그리고 충돌의 위치가 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깃은 제가 보고서 교육을 하면서 놀랐던 거는 깃에 있는 기능은 정말 많아요. 옵션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좀 이해하면 이제 왜 좋은 그 무기나 좋은 툴을 주면 처음엔 복잡하지만 잘 쓰면 효율이 잘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깃은 조금 이해하고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와 이건 정말 날아가는 없는 기능이 없는 도구예요. 그래서 잘 붙여서 이걸 보내면 그런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제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뭐 독재, 그러니까 지방 분권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이렇게 그 큰 구조물 조립 과정도 드렸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산형 시스템이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개발에서 오히려 효과를 낼 수 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발 들어주시면 재미없는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또 좀 더 볼게요. 네, 거기서만 사실 끝나지는 않거든요. 네. 중앙 리파지토리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개인 PC에 체크아웃 받은 소스를 중앙으로 다 올리는 구조고요. 깃 같은 이제 분산형 시스템은 로컬의 리파지토리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이제 이미 써보시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에 이제 동기화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기서 커밋하고 막 하는 작업들이 커밋을 여기서 하죠. 분산형 시스템은 깃은 로컬에서 하죠. 마치 그게 개발 툴에서 한 번에 올라가니까 그냥 하나처럼 보이지만 로컬에서 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커밋이 서버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까?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산형 시스템은 다 동기화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드랍박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컬에다가 파일을 갖다 놓고 서버랑 다르게 건드리면 충돌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과연 로컬에서 이 파일이 서버랑 같은지 안 같은지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깃은 그 나름대로의 또는 깃이 아니라 다른 분산형 시스템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서버전 먼저 볼게요. 서버전도 이렇게 이제 이게 커밋이에요. 커밋을 3개를 했다면 이 커밋들의 서버전에서는 번호가 붙죠. 리비전 넘버라는 게 붙죠. 그게 000, 001, 002, 004 이렇게 일렬적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숫자가 과연 내 리파지토리에서 30번 리비전이 다른 리파지토리 30번하고 같을까요? 번호는 같겠죠. 내용물은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번호라는 거는 그냥 일렬적으로 붙여나가니까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버전은 그런 게 고민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머지라든가 내부 브랜치 간의 머지라든가 다른 그 리파지토리랑 만약에 그 머지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커밋의 번호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소스 자체를 그냥 머지를 하는 거예요. 서버전에서 브랜치를 나누거나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 그 파일 폴더를 복사하듯이 그냥 복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파일이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죠. 예, 그런 구조라면 이제 분산형 이 깃은 드랍박스랑 약간 비슷하죠. 드랍박스는 그 파일들을 서버랑 비교하는데 서버랑 그 많은 파일을 보내면 너무나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고유한 해시값을 따서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나 안 같나 보죠. 마찬가지로 깃은 요 커밋들을 만드는데 커밋에다가 아주 고유한 아이디를 붙여요.
물론 완전히 고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정말 우연에 겹치면 충돌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여러분 UUID나 GUID 알잖아요. 그거만큼이나 이렇게 유니크하게 만들기 때문에 충돌 날 상황은 거의 없고 어쨌든 여기서 우연히 만든 커밋이라도 그것은 그 커밋 아이디는 고유하기 때문에 서버랑 로컬이랑 동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버전에서는 소스 파일 자체만 가지고 뭔가 비교를 했다면 얘는 커밋의 고유한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밋의 고유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서버랑 나랑 안 맞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물론 최악의 경우는 소스를 비교하겠죠. 안 맞으면. 근데 어쨌든 그거 덕분에 많은 것들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것 덕분에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반면 저 커밋 아이디를 이해하는 게 이제 커밋 아이디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죠. 충돌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죠. 또 하나 이제 그 기시 소스를 관리하는 구조는 저렇게 커밋들의 고유한 아이디를 관리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커밋이 일어난 순서, 누가 나의 페어렌트고 누가 나의 차일드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로컬에 있는 리파지토리가 커밋들이 100개가 있고 커밋 아이디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얘는 요거 다음에 나온 커밋이야, 요거 다음 나온 커밋이야 라는 게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버랑 비교하는 게 너무나 쉽죠. 그래서 리파지토리 간에 동기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저 구조가 이제 깨지거나 좀 저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도대체 이놈의 기술 왜 이렇게 어려워? 제가 했던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아무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커밋들이 발생할 순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트리 구조처럼 그런 것들 순서가 이렇게 일렬로 돼 있고 그런 구조가 정확하게 이제 아이디를 이용해서 관리가 됐다면 이제 이 브랜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서버전에서 브랜치를 나눈 다음은 서버전도 브랜치를 나누라고는 하죠. 근데 잘 안 나누죠. 나누는 게 복잡하고 나눴다가 합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분산형 시스템에 특히나 깃의 이 브랜치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브랜치를 따서 작업하다가 정답이에요. 따고 다시 머지해라.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요 커밋을 2개만 그렸는데요. 사실 요 위에 100만 개 정도의 커밋이 있다고 쳐요. 있고 여기서 만약에 브랜치를 나눴어요. 마스터랑 브랜치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커밋 아이디를 이용해서 동일한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커밋을 만약에 서로 다르게 두 가지를 하잖아요. 마스터 브랜치랑 이 다른 브랜치에서. 그러면 그 다른 것만 딱 갖다 놔요. 무슨 말이냐면 브랜치를 나눈다. 이게 서버전처럼 복사라는 게 아니고 동일한 물리적인 파일에 포인터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여기서 요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영어의 의미는 뭐 순환하지 않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예요.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 DAG라는 요 대그란 용어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그래서 그걸 기반이기 때문에 이 브랜치를 나눌 때 너무나도 쉽게 나누고 합할 때도 너무나도 쉽게 합하는 거죠. 그래서 깃에서는 또는 분산형 시스템에는 브랜치를 나눠서 작업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작업들이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깃은 요 대그 커밋 히스토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아까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요런 동일한 커밋을 포인트만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뭔가 변경이 생기면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만 추가해가는 과정이다.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브랜치를 나누고 브랜치를 통합하는 게 쉽습니다. 그걸 이제 좀 다르게 그린 거고요. 1번 커밋, 2번 커밋, 3번 커밋이 간다면 여기서 브랜치를 나눴다면 여기까지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요. 깃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요 4번부터 별도의 이제 변경 내용이 생겼으면 요것만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합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마스터에서 변경이 다른 사람이 아예 건드린 게 없다면 그냥 5를 바로 합해버리고요. 그러니까 합할 때 비교 자체도 없어요. 그냥 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합해버리고요. 만약에 있다면 A랑 요 4, 5의 그 변경분을 비교해서 이때는 이제 소스 비교하죠. 해서 컨플릭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합해버리고 있다면 같이 머지해서 합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브랜치가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브랜치를 써야 돼요. 쓰는 게 답이고요. 브랜치를 쪼갰다가 합하는 모든 과정이 다 트래킹이 돼요. 히스토리가. 그게 장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두 번째 얘기, 워크플로우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서버전 시절에 제가 봤던 그 워크플로우예요. 그러니까 브랜치를 나눌 때 이렇게 이제 트렁크가 뭐 개발 브랜치 같은 거죠. 계속 이제 최신 버전이 늘 개발이 되고 테스트할 때는 요 테스트 브랜치를 만들어서 여기로 이제 땡겨 와서 하게 되고 프로덕션은 이제 출시하는 거잖아요. 릴리즈. 그때는 이제 릴리즈 브랜치를 옮겨서 하고 된 거는 태그로 묶는다. 나이스하죠. 나이스해요. 이게 뭐 저거 아니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업무적으로 저렇게 한 게 맞는데 툴 자체가 저런 거를 잘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Git하고 비교를 하면 Git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딱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면 서버전은 항상 소스를 비교해야 되고 여기서 태그를 딴다? 태그란 것도 얘는 다 폴더를 복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만큼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는 태그도 많이 만들기도 어렵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Git은 태그란 것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딱 하나 포인트 하나 만들면 끝나고 브랜치도 포인트 딱 나누면 끝나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나 용이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Gitflow라고 하는 사실 앞에 보신 거랑 별 차이는 없어요. 제가 앞만 봐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이제 우리가 아는 Git을 쓰신 분들은 아는 가장 기본이 되는 브랜치고요. 이 브랜치는 우리 깨끗한 것만 이제 먹는 아주 착한 브랜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벨롭이라고 하는 브랜치가 항상 이제 앞서가는 브랜치예요. 먼저 뭔가 새로운 패션이 나오면 시도해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새 기능들을 같이 넣는데요. 이 새 기능들을 개발할 때 그냥 여기다 개발하지 않고 분산 리파지토리 또는 이제 브랜치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피처 브랜치라는 거를 그때그때 만들고 결합하고 그때그때 꼭 굳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디벨롭이 물론 개발 브랜치긴 하지만 그쪽에 괜히 하다가 뭔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머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별 충돌이 없다면 아까 봤던 메커니즘으로 너무나 쉽게 머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워크플로우가 서버전이 하는 거랑 크게 다른가? 안 달라요. 비슷해요. 근데 Git은 저런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인 기능들이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원활하게 쓸 수 있어요. 대표적인 그 예로 이게 이제 Gitflow 워크플로우를 하는데요. 이 Gitflow라는 것 자체가 Git의 익스텐션으로 저걸 설치하면 마치 Git 명령인 것처럼 그냥 마스터에서 디벨롭 브랜치로 필요한 거 옮기고 또 피처 만들 때는 새로 브랜치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Git 명령을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또 운영할 때 막상 이제 이걸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Git은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제 그래프는 조금 워크플로우를 좀 복잡하기 때문에 GitHub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아까 보셨던 거에 이제 피처 브랜치에 해당되는 기능 개발을 위한 브랜치를 땄다가 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좀 간단하게 플로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GitLab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 그 Git 서버에서는 사실 비슷하게 하는데요. 마스터에서 여기는 마스터가 주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출시 릴리즈 브랜치를 따는데 그 중간에 프리 프로덕션 같은 걸 넣어서 테스트라든가 빌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죠. 이런 과정들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고 또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Git의 장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코드 리뷰 얘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드 리뷰 도구는 게릿이라고 하는 도구고요. 게릿은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제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 이렇게 보면 또 재밌잖아요, 나름. 이분은 이제 구글에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구글에 계시면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개발하고 또 뭐였더라?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개발하면서 이제 소스 코드 리뷰 도구가 필요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솔루션을 좀 바꿔서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버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퇴사하시고 이제 리트말드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게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버전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션 피어스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오픈소스 오픈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메인 리파지토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Git과 게릿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보시려면 오픈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많이 쓰이고 있고 오픈소스 버전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 릴리즈 버전보다는 더 개선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쓰는 패턴을 보고 싶으시다면 거기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그 뭐랄까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걸 아마 많은 프랙티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 얘기를 뭐 잠깐만 드리면요. 코드 리뷰의 원래 의미는 이제 그거죠. 뭔가 이제 실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간과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코드 리뷰의 정의고요. 다만 이제 코드 리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코드 리뷰나 이런 관련된 이제 ALM 관련된 솔루션들을 하면서 코드 리뷰 도구를 딜리버리를 소개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 빼먹고 했는데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코드 리뷰의 원래 의미는 결국 이제 문제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매몰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코드 리뷰 잘하시는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라는 게 부가적인 작업이고 안 해도 되는 작업이고 또는 누군가를 잘못을 이렇게 포인팅하는 작업이라면 정말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는 협업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개발자한테 소스 코드는 모든 노하우가 달려있는 재산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공유해 준다는 얘기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어가 개발자한테 뭔가 개선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잘 된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프랙티스를 전파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또 어떤 의미냐면 저런 게 없다면 그냥 뭐 다른 사람이 개발한 소스 브라우저 들어가서 보겠어요. 저게 있다면 뭔가 토론의 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토론의 장에서 다양한 토론을 하겠죠. 여기에 변수를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게릿은 그런 이제 어떤 기술 개발에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게 게릿 코드 리뷰 도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게릿의 구조는요. 일반적인 깃은 이렇게 리파지토리가 있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기화를 하는 그런 구조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퓨어 깃은 고유한 깃은 거기에 권한 관리도 없고 코드 리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권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뭔가 좀 뭐 숨긴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렇게 권한 제어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버닝이 잘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거버넌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게릿은 리파지토리를 이렇게 두고요. 그거를 이제 랩핑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코드 리뷰용 소스가 올라오는 리파지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소스가 올라가는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소스를 내려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나서 올릴 때는 여기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요 코드 리뷰로 용으로 올리는 거예요. 요 과정에 요 벽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서 권한 제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깃 자체가 그런 게 약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깃에는 왜 권한 관리를 못해요? 이런 말이 있다면 게릿 같은 걸 쓰시면은 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 관리 기능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UI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 리뷰를 할 때 게릿이 취하는 방식이 코드 리뷰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코드 리뷰를 하는 절차 중에서, 그러니까 개발 절차 중에서 언제 코드 리뷰를 하냐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예전에 했던 코드 리뷰 도구 솔루션도 그랬지만 대체로 개발을 쭉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 끝나기 전에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코드 한번 봅시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너무나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대부분 대체로 그렇게 하죠. 저희도 그랬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개발한 코드를 머지하기 전에 코드 리뷰를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하는 구조, 그 다음에 맨더토리가 아닌 구조에서는 밀리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왔는데 뭐 코드 리뷰 하겠어요. 두 번째는 이미 까먹었거든요. 시점이 지나서. 그래서 코드 리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패스를 해서라도 일단은 넣고 거기서 계속 이제 뭔가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없으면 코드 리뷰가 제대로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어쨌든 요 개발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넣을 때 푸시를 할 때 코드 리뷰 과정을 중간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게릿은 깃하고 완전히 타이트하게 엮여 있어서 사촌, 뭐 형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깃에서 커밋을 할 때 개발한 코드를 푸시할 때 게릿을 반드시 거쳐서 리뷰가 돼야만 커밋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잘 할 수밖에 없는 도구고요. UI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뭐 코드 리뷰를 하기 위한 또는 이제 그 소스 코드에 대한 난리지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장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기능이 괜찮아야 되는데요. 상용 도구만큼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요 장표를 몇 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 그래서 뭐 소스 코드를 브라우징하는 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뷰 케이스를 올리면 이렇게 리뷰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소스를 보고서 소스를 이제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 소스를 보면서 소스 사이에 인라인 커멘트를 단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용 도구에 저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은 인라인 소스 편집 기능인데요. 리뷰를 하다가 뭔가 고칠 일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바로 고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죠. 리뷰를 하다가 왜 그 서제스션 코드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인라인 소스 코드 에디터로 바로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텍스 하이라이트 기능도 있고 그래서 오픈 소스 치고는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솔루션인 것 같아요. 게릿 코드 리뷰를 하는 과정 워크플로우를 나타낸 건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코드 리뷰 그러니까 좀 절차가 많긴 한데요. 딱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니면 나중에 자료 이제 가져가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역할자별로 색깔을 좀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했고요. 올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젠킨스 같은 데서 리뷰로 올라온 코드를 빌드해서 일단은 빌드가 성공해야 뭔가 리뷰를 하겠죠. 에러난 코드를 무슨 리뷰를 하겠어요. 그래서 빌드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자동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어를 넣어서 코드 리뷰를 하게 되고 이 코드 리뷰할 때 앞서 보셨던 그 화면 UI를 이용해서 리뷰를 하고요. 평가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등이 있는데요. 이게 평가 결과예요. 플러스 2는 성공, 오케이, 통과. 마이너스 2는 실패,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실패지만 이런 경우 있겠죠.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별로 이제 그 좀 더 디테일한 스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오늘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코드를 좀 더 이제 개선하고 서로 난리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실 좀 시간이 더 많으면 뭐 이제 이 워크플로우에 통합하는 과정을 좀 더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는 좀 제가 준비도 좀 부족했고 그다음 시간이 짧아서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결국 이제 이 워크플로우가 이제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 과정과 비교해 보면 코드 리뷰는 코드 리뷰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워크플로우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플로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터에서 디벨롭 개발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하고 뭔가 기능을 개발해서 머지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면 요 이제 머지한 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게릿이 코드 리뷰를 넣을 때 권한 제어가 있고 거버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만 코드 리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리뷰 기능을 이런 부분에 코드 리뷰를 넣어서 요 아까 보셨던 요 프로세스를 넣는 거죠. 이게 스텝은 많지만 그렇게 저걸 다 하는 많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뭔가 이제 코드를 머지할 요 단계에서는 코드 리뷰를 태워서 거기서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보고 여기가 지금 이제 버그 핫픽스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머지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리뷰를 한 다음에 머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들었는데 게릿에서 이 코드 리뷰를 하는 단위가요. 이제 보통 GitHub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를 만들면 브랜치 정도를 통째로 이제 그 리뷰를 해요. 그러니까 커밋이 그 안에 한 10개 있고 브랜치를 만들면 그걸 통째로 이제 그 플리캐스트에서 리뷰를 하는데 게릿은 깃하고 너무나 타이트하게 결합이 있어 가지고 커밋 단위로 하나하나 이제 그 코드 리뷰를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1장 1단이 있는데 깃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됐다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커밋을 이렇게 작게 많이 하시면 이게 리뷰할 게 너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좀 생겨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길에서 그 커밋을 이렇게 머지하거나 이런 명령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거나 좀 그런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게릿은 깃의 커밋 단위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그거를 리뷰를 하고 리뷰가 성공하면 메인 리파지토리에 머지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주요 내용들, 소스, 제가 교육을 하면서 만들었던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보시면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 오후에 저녁 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